뉴스 1번지에서 마련한 직격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야당의 5선 중진이신 정세균 상임고문 모시고 정치권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전략 등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요즘 이제 정기국회니까 국회에 가서 일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은 지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네. 지역 유권자분들이 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약간 이게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단독 직격 인터뷰 시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좋습니다. 당내 현안에서 요즘 지난 12.8 재보선 선거 이후에 당내 이른바 비주류 진영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퇴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보니까 이 입장이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표 혼자 총선을 치르는 것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스크럼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른바 희망 스크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건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를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 승리에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통합선대위 또 아니면 뭐 조기 통합 전당대회 예. 이런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무슨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야권이 총선 전에 분열하면 승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야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전대라면 아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현재는 대상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지금 전대를 치르면 소모전이 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선대위를 구성하자, 뭐 이른바 각 계파별로 좀 대표성 있는 분들이 좀 구성하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통합선대위 같은 거 조기에 하는 건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 그게 뭐 나눠먹기식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고 그저 그냥 우리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힘을 모으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을 좀 모아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이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권이 하나가 되어서 유효하게 경쟁을 해야지 야권이 분열하고 계속 그 갈등을 보이면 그럼 결국은 그게 체력이 약화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이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남아 있는데 예. 아직도 정확하게 총선 공천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또 서명도 하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공천 룰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선거구 획정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한 1년쯤 전에 공천 룰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서 신인들도 경쟁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든 야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선거구 획정도 하고 공천 룰도 확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지역군을 좀 늘리고 비례대표는 좀 줄이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비례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지금 서로가 작은 차이 가지고 그걸 타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든 야든 저는 뭐 어느 한쪽이 딱 옳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빨리 타협해라. 지금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결정의 문제지 협상의 문제는 이미 그렇습니다. 넘어섰다. 뭐 별 차이가 없는 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예요. 충분히 예. 합의를 볼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 전국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뭐 여론조사를 보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여론이 야당으로 수렴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정치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과거에 보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초기에는 찬반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국에는 정당 지지율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역사 교과서는 그렇게 정치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옳고 다행인데. 그렇죠.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정당 지지와 연결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시차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 문제를 가지고 여와 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됐지만 앞으로 네. 반영이 될 소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총선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야당 쪽으로 수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아무튼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고 손해를 보면 어떠냐. 이 문제는 이제 국정화보다는 거민정 교과서 제도로 가는 것이 국가의 격으로 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게 바른 길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옳은 것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 교과서 문제도 다루되 민생 쪽은 민생 쪽을 하겠다라는 투트랙인데 예. 정부 여당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너무 당연하죠. 원래 정치와 민생, 경제와 민생 이것은 야당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해야 되죠. 그러나 여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협력은 아니죠. 정부나 여당이 하는 것 중에서 옳은 방향은 적극 협력하고 옳지 못한 것은 고쳐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제와 민생은 협력하고 이런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와 같이 옳지 않은 일을 청와대나 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때는 저는 이제 장기적이고 또 바른 방법을 통해서 야당이 유효하게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혁신위원회에서 예. 혁신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우리 저 정 의원님 같은 고 대표를 지내신 중진 의원들은 좀 험지로 가라, 좀 뭐 좀 열세적으로 가서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그런 요구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마 혁신위원회가 어떻게든지 좀 의회 권력 교체를 해봐야 되겠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테지요. 그런데 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저도 그런 그쪽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역할은 모처럼 오랜만에 종로에서 제가 처음으로 총선에 승리를 했는데 그렇지요. 다시 이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의 당에 대한 책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즘 종로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제 격전지 중에 하나로 떠올랐는데 예. 지금 박진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단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네. 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종로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환영하는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좋은 일꾼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제대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 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방향이 결정되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않고. 예. 예. 이제 현재는 제가 혼자 뛰고 있는 양상이어서 예. 아마 앞으로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죠. 아까 혁신위 이야기를 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혁신위에서 지금 뭐 안철수 전 공동대표나 김한길 전 대표들 좀 뭐 강남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표도 뭐 영도 뭐 좀 출마해달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험지 하방론들이 당의 어떤 새로운 혁신 뭐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뭐 대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란다든지 또 선수가 이러니까 이런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전국에 234개의 선거구가 있으면 각 선거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그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당이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인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때는 이제 충분히 본인과 의논도 해보고 또 각 선거구마다 아주 종합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한 연후에 거기에 맞는 재배치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조금 이른다고 보죠. 예.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이 정치인이 선거구를 옮기는 것은 자기가 판단할 문제고 자기가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 무슨 외부에 일방적으로 뭘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결국 또 국민 유권자가 또 결정해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호남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난 무주 장수 지역국에서 그 임실에서 이제 우리 종록으로 제가 제가 결단해서 제가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이 더 온당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당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당장 청년들이 어렵다. 아우성입니다. 청년 또 정부 여당에서도 좀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해법을 하나 내놓았죠. 지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청년세를 신설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들이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낸 기업이 연 1%, 1억을 벌었으면 1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청년세로 좀 내도록 하자. 그 대상이 한 11만 개 기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조 6천억 정도의 이 자금이 만들어지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청년 실업 대책에만 좀 써보자. 그런 제안을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법안을 지금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업인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뭐 이게 국가 사업은 아니지만은 뭐 청년 희망 펀드다 이런 뭐 비슷한 류의 어떤 기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 희망 펀드는 이제 이 개인이나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좀 청년 실업 대책으로 해보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금액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제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한시성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 임기 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뭔가 청년 대책을 만들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종로를 수성하시면 대권 도전에도 나서 보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떤 비전이십니까? 이제 대권 저는 어떤 자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그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나라,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 희망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신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그리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국의 일원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제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구체적인 비전 또 구체적인 계획도 좀 실행 계획을 좀 짜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의 위기 상황, 이제 위기는 이제 저성장과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 사회 이걸 저는 3대 위기라고 봅니다. 이 위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과 공감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